아주 오래된 이야기야.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듣게 된 공포썰이 있어. 그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겪은 기묘한 사건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라고 들었어. 그 여자는 이름이 수지였어. 수지는 어느 날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지. 그녀의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수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서 자취방을 구해야 했어. 그때 발견한 너무도 저렴한 방 하나가 있었어. 그 방 주인은 할머니였는데 저렴한 임대료에 살 수 있다는 점에 수지는 바로 계약을 했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방도 깨끗했고 학교와도 가까워서 아주 편리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지는 잠을 자다 깨어났어. 밤중에 갑자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어. 거실에는 작은 전등이 있었는데 그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어떤 검은 물체가 보였어. 처음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있었어. 그 물체는 마치 사람의 형체 같았어. 수지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벌렁거렸고 급하게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어. 그냥 꿈이겠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 하지만 그날 밤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 며칠이 지나서 수지는 점점 그 거실의 검은 형체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까운 친구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 친구는 수지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그 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권했어. 그래서 수지는 할머니에게 그 방의 과거를 물어보게 됐어.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수지의 고집에 결국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 그 방은 원래 할머니의 손녀가 살던 방이었대. 하지만 손녀는 몇 년 전 그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 이후로 방이 한동안 비어 있었지. 할머니는 손녀를 많이 아꼈지만 방이 다시 사용되길 바랐기 때문에 수지에게 저렴한 가격에 방을 빌려주게 된 거야. 이야기를 들은 후 수지는 그 방에서 계속 살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어. 그렇지만 수지는 용감한 편이어서 이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 대신 손녀의 영혼이 편안하게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 제사를 지낸 후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지는 다시 한번 검은 형체를 보게 됐어. 이번에는 더 가까이 있었고 더 생생했어. 이제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다. 수지는 혼비백산하며 휴대전화를 찾아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여기 무언가가 있어. 제발 와줘. 친구는 급히 수지의 집으로 달려와 주었고 두 사람은 방에서 밤을 지새웠어. 그 이후로 수지는 밤마다 거실에서 검은 형체를 목격했어. 그녀는 점점 피폐해졌고 결국 방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헌방을 떠난 후에도 수지는 침대에서 자다가 갑자기 깰 때마다 그 검은 형체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느꼈어. 어디로 가든 그 형체는 그녀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심지어 부모님 댁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였어.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그저 겁을 주기 위한 농담이거나 헛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하지만 수지는 진지하게 그 검은 형체 존재를 믿었고 결국 심리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하게 되었어. 지금도 그녀는 그 검은 형체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고 해. 이야기가 실화인지 단순히 인터넷에서 떠도는 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전해지며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고 있어. 두 번째 이야기. 가을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옷깃을 여미기 시작할 무렵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였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 가시로 하라고 강조하며 시작했다. 글쓴이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평소 귀신이나 괴담에 관심이 많던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했다. 그 집은 인근에서 매우 유명한 폐가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주민들은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불빛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고 어느새 잊혀졌다. 글쓴이와 그의 친구들은 어느 금요일 저녁 학교가 끝난 후 그 집을 찾아갔다. 집은 도심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 있었고 가로등조차 없는 어두운 길가에 위치해 있었다. 해가 지고 난 뒤 어두운 숲길을 따라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일단 집 주위를 둘러봤다. 집은 무너져가는 반파된 채로 창문은 깨져 빗고 벽에는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었다. 그 광경은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자아냈다. 집 앞에서 서로의 용기를 독려한 후 그들 중 몇몇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문은 오래되어 뻑뻑했지만 아무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열 수 있었다. 집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으며 오래된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집안은 스산한 침묵에 감싸여 있었고 마치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발을 들인 적 없는 듯 보였다. 갑자기 친구 중 한 명이 2층에 올라가 보자며 계단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글쓴이와 다른 친구들도 그를 따라갔다. 2층에는 몇 개의 방이 있었고 그중 하나는 분명 어린아이의 방이었던 것으로 보였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이 붙어 있었고 낡은 인형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무심코 인형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인형은 오래되었지만 신기하게도 눈에만큼은 묘하게 생동감이 있었다. 친구가 이 인형 좀 봐.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인형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빛이 반짝였다.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며 방 안의 문들이 스스로 열리고 닫히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겁에 질린 그들은 빠르게 집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계단에서 발이 엉키며 모두가 넘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아주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언가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그들은 간신히 집에서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놓고 길을 따라 도망치던 중 뒤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운에 글쓴이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눈과 마주쳤다. 바로 그 인형의 눈이었다. 인형은 창문 너머에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다. 몇 주 후 그들 중 한 명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내가 직접 그 아이를 만나기도 했다. 그 아이는 울면서 자기의 인형을 돌려달라 말했고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강해질 때마다 자꾸만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글쓴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그 집에서 벗어나려는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그 집을 또 한 번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집에 들어간 순간 그 아이의 방으로 곧바로 향했고 인형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너의 인형을 돌려줄게.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다시는 느끼지 못할 차가운 공기가 스쳐 지나갔고 그 아이의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문을 나서며 글쓴이는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한마디를 중얼거렸다.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 후로 글쓴이는 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다시는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 아이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 글을 올린 것은 자신만의 떠나지 않는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 싶기 때문이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문은 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파주의 외곽에는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집이라고만 부르며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다. 그 집은 1940년대에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 고위 관료가 봉건주의적 생활을 하기 위해 지은 이 집은 이제는 세월의 덮개가 쌓여 폐허로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집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다니며 학생 시절부터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그곳에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심지어 처음 지어진 목적 또한 동원한 사람들을 감금하기 위한 납치 용저택이라는 이야기까지도 들려왔다. 거기다가 몇십 년간 그 집을 거쳐간 사람들은 모두 불운을 겪었는데 누구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다리를 절거나 심지어 이유 없이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소문도 있었다.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여겼지만 아무래도 직접 가보는 것은 망설여졌다. 그런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된 나는 평소 관심
있던 친구들과 무언가 스릴 있는 경험을 하고자 그 집으로 몰래 들어가기로 했다. 물론 나 혼자 가는 것은 아니었기에 조금 덜 무서워지리라는 생각도 있었다. 우리 팀은 3명이었다. 나, 호기심 많은 준영이, 그리고 겁이 없기로 소문난 지호. 우리는 수준급의 사진 장비와 캠코더, 손전등을 챙기고 저녁 늦게 출발했다. 파주 외곽은 도심과 달리 밤이 깊어지면 일말의 빛조차 없는 한적한 곳이었다. 게다가 그 집은 대체로 언덕 위에 있어 도착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저택에 다다르기까지 다소 긴장된 마음이었지만 현장을 목격하자 우리 모두는 넋을 잃었다. 집은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무지 원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치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버려진 유령의 집처럼.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을 때 냉기와 함께 오래된 먼지와 부패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방, 거실, 서재, 그리고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저택 내부는 쓸쓸하게 그지없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한 장비로 여기저기를 촬영하며 구석구석 탐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위층 계단을 오르려던 순간 나는 갑자기 한기가 몸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곤 마치 누군가 나의 팔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왜 그래? 지우가 물었다. 나는 잠시 무언가를 설명하고자 했지만 그때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목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피부를 긁는 소리 같았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기 위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소리의 근원지에 다다랐을 때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방 한가운데에 있는 낡고 부서진 피아노 앞에 한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피아노 건반을 피지 않고 대신 건반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타닥타닥, 타닥타닥. 유령이다라는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준영은 비명을 질렀고 지호는 소녀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소녀는 일순간 뿌옇게 사라졌다. 나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로 다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발점에 불과했다. 방의 구석구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훅, 훅 소리가 들리며 침묵 속에서 부드럽게 옷자락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준영은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지호도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고 방에서 나가고자 했다. 여기서 나가자. 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봉쇄된 듯 문이 잠겨 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길을 찾으며 방마다 찾아다니던 중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된 지하실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실은 이상하게도 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다. 그곳을 찾아가자 어둠 속에서 한 할머니가 빛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를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도망갈 수 없어. 이 말을 듣고 나니 몸에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지만 우리는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모든 힘을 집중해서 탈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서 우리는 방황하는 영혼들, 감금된 듯 과거의 그림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그 집이 다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결코 그 집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파주의 외곽 그 낡은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때로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유인하려 하는 듯하였다. 고요한 밤, 달이 밝게 비칠 때 그 집 앞을 지나다니며 먼 옛날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다시 머리를 즈음짓거렸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향해 호기심과 무서움으로 둘러보고는 했다. 그리고 매번 그 집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남기고 가는 이들은 더 많아졌다. 세월이 흘러도 그 집의 어두운 비밀은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어느 날 나는 파주의 저택 앞을 지나다가 문득 그 집을 쳐다보게 되었다. 여전히 그 집은 차가운 기운을 풍기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나는 그 집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이 정말 그 집에 있는 것인가? 지금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남아있지만 나는 결코 그 집을 다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는 그 집을 잊지 못할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는 잔인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나는 그 잔혹함 속에서 깨어날 수 없는 듯한 기분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완의 공포로 남게 되었다. 저택에 숨겨진 비밀과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전율과 두려움을 선사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집은 결코 평범한 집이 아니었으며 그곳에 대한 호기심은 어느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